이런 종류 사건은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가 없죠. 대체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었고요.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출마를 하라는 얘기를 반복하게 했는데 거절을 했고, 예. 먼저 좀 밑에 거부터 오늘은 좀 이례적으로 해볼까요? 오늘이 2월 4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열흘 전에 추미애 장관의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새로 배치된 검찰 간부들이 오늘 첫 출근을 했습니다.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을 겨눴던 검찰 수사라인의 주요 간부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죠. 오늘 추미애 장관은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상명하복을 깨라, 이렇게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의 굳은 의지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해입니다. 선거 사건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단순히 기계적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돈과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엄정히 수사하여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제 하나하나 볼까요? 네. 예. 윤석열 총장의 얘기인데, 지금 뭐 2월 4일이니까 2차 대학살로 불렸던 그 중간 간부 인사, 오늘 다 새로운 부임지를 떠났잖아요? 그렇습니다. 핵심은 그러면 이제 바뀐 지휘부가 결국은 이 앞으로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겠냐, 이 부분을 많은 눈과 귀가 좀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 1월 23일자 인사가 발표가 났고요. 그 인사 발표한 분들이 이제 오늘 날짜로 각 이제 그 근무처로 전부 다 배치가 돼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왔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그동안 중요한 그 권력 비리 수사를 했던 지금 1차장, 2차장, 3차장들이 다 4차장까지 전부 다 이제 지방으로 다 뿔뿔이 흩어졌고, 또 여기에 새로운 분들이 다 이제 올라왔어요. 이제 그러면서 관심이 뭐냐면 결국 이성윤 중앙지검장 체제에서 과연 1, 2, 3, 4차장들이 자신의 소신을 갖고 수사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이제 가장 쟁점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문제가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기소를 하려면 결국은 이 기소를 해서 어쩌면 재판에 가서 뭔가 혐의를 혐의를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소유지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이 공소유지는 기존에 지금 윤 총장의 방침에 따르면 기존의 수사검사들이 이 재판에 있나 올라와서 이제 재판에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지금 이제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뭘 국민들 아마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정말 검사는 검사다워야 된다. 즉, 검사는요, 사람에 충성하지 되면 안 됩니다. 즉,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새로 부임된 분들 같은 경우도 이런 원칙에 충실히 지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장현철 평론가님, 오늘 법무부, 그렇죠, 검찰이죠. 인사 첫날인데 오늘 추미애 장관이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명하복을 깨라. 윤석열 총장 오늘 또 갑자기 겨냥을 한 겁니까? 네, 사실 검사 동일체 원칙이 15년 전에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예. 여전히 검찰에는 상명하복의 이 문화가 남아있다면서 당당하게 이 문화를 박차고 나가서 개별적으로 정의롭게 사건에 임하라는 당부를 추미애 장관이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3일 전에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지방 발령으로 떠나가는 검사들에게 검사 동일체 원칙이 있으니 책상 자리만 바뀌는 것일 뿐 책무는 달라지는 게 아니라고 말을 했어요. 이 내용이 검사 동일체를 3일 만에 언급한 게 사실상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보내지는 메시지로 해명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 추미애 장관 말대로 각각의 검사들이 상명하복하지 않고 기본적인 개별적인 정의감으로 수사를 한다면 예. 상갓집에서 항명했던 사건, 당신이 그러고도 검사냐? 이거 상명하복 안 하고 본인의 정의감과 소신을 발휘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성윤 중앙지검장 결재 안 받고 최강욱 전 비서관, 현 비서관이죠. 최강욱 비서관 기소한 것, 송경호 전 3차장,
이거야말로 상명하복 안 하고 본인의 정의감과 소신대로 그대로 수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법무부는 어떻게 이들을 대했습니까? 상가집 황명검사 좌천성 인사로 내보냈고 해당 이 수사팀의 차장들 전부 다 지방으로 발령 내지 않았습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상명하복 안 하고 소신대로 수사할 거면 그러한 검사들을 지켜줘야 되는데 추 장관이 상명하복하지 말라는 건 윤석열 총장에게만 상명하복하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예. 이게 상명하복에도 좋은 상명하복이 있고 나쁜 상명하복이 있는 것인가 좀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럼 김태현 변호사님, 오늘 추 장관의 저 발언이 윤 총장 직접 겨냥한 거라고 동일하세요? 그렇죠. 윤 총장도 추 장관한테 보내는 전 메시지라고 보고 추 장관도 그러니까 말을 듣는 사람들은 윤석열 총장은 떠나가는 검사들, 그 다음에 추미애 장관은 신인 검사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나오는 거지만 예. 윤석열 총장도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언급한 건 추 장관을 향한 메시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검사동일체 원칙을 언급한 건 저는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얘기가 나왔지만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거는 법전에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법전에서는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거든요. 예. 그걸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 모르겠어요?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동일하게 같은 그 단어를 검사들을 향한 연설에서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다만 언급하는 어떤 의도는 완전히 다른 거죠.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자, 검사동일체 원칙이 입각해서 검찰을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어디 가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나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내 지시대로 이 철저히 수사를 해라. 이 얘기인 거고.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검사동일체 원칙을 박차고 나라는 얘기는 속된 말로 윤석열 총장이 아무리 수사하라고 그래도 아니면 안 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 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법전에서 사라진 15년 전의 용어를 두 사람 다 상대를 향해서 다른 의미로 지금 사용을 한 거죠. 예. 잠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검사동일체 원칙이 왜 중요하냐는 의미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검사는 남부지검의 검사건 동부지검의 검사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똑같은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예. 제가 사건이 있는데 동부지검 갔더니 얘는 무혐의야. 그다음에 근데 북부지검 갔더니 당신은 지금 유죄야. 기소해야 돼. 이렇게 된다라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 혐의를 무혐의해 주는 데가 찾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검사라는 조직이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누가 하든지 다른 사람이 누가 봐도 똑같은 명령체계에 따라서 한다는 게 이제 검찰청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3년도까지는 뭐냐면 상부의 명령을 복종해야 된다는 게 있는 반면에 그 다음에 법 개정에 대해서 따라야 한다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검찰의 동일체 원칙이 왜 중요하냐? 즉 어떤 혐의에 대해서 한 가지 원칙으로 검사를 기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판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판사들 개개인의 어떤 판결을 존중해 주거든요. 근데 추미애 저는 장관이 판사하셨잖아요. 예. 좀 착각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판사는 속된 말로 이제 1심 단독 판사들을 튀는 판결한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판결들이 2심, 3심 올라가면서 정리가 돼요, 하나로. 그러니까 결국 다 정리가 되는데 이 검사는 많은 재량을 가지고 있어서 불기소에서 덮을 수도 있고 기소유예에서 덮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많은 재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재량권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검사동일체 원칙, 상명하복 이런 것들을 조금 법원에 비해서는 검찰이 더 많이 강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충실히 설명해 주셔서 다들 이해가 좀 잘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김상회 평론가님. 네. 지금 상명하복을 깨라라는 추미애 장관과 달리 이 윤석열 총장은 최근 지속적으로 메시지가 좀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밑에 일선 검사들에게. 네네. 총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선거개혁 의혹 수사하라. 1월 중으로 끊어라. 그러면 벌써 지금 2월 4일이니까 네네. 다 끝난 거네요. 총선 이후로 좀 지켜봐야 되는 겁니까? 끝난 건 아니고요.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눈에 띄는 수사를 해서 기사가 나오지 않게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압수수색, 소환조사, 그다음에 추가 기소 이런 걸 하면은 언론의 기사화가 되고 그게 크게 이렇게 이슈가 되니까 이슈를 만들지 마라 이런 얘기인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조국 전 장관 때 가장 비판의 대상이 됐던 게 무엇입니까? 조족조니, 조로남불이니, 다른 사람과 나의 잣대가 다르다. 이게 가장 큰 비판의 대상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수사하는 사건이 뭡니까? 선거 개입 사건이에요. 그죠? 뭘로 선거 개입을 했느냐? 수사를 통해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선거에 영향을 줬다. 이런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선거를 다가오는 상황에서 똑같은 일을 한다면 어떤 비판을 받게 되느냐? 검찰이 선거에 영향을 주고 선거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는 논란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그런 눈에 띄고 언론의 기사화가 돼서 이슈가 될 만한 거는 총선이 끝난 이후에 하고 그 전에는 조용히 수사할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례적 요청이 윤석열 총장의 이례적 요청이 확인된 게 금요일이니까요. 지난주 금요일. 임종석 전 실장이 11시간의 첫 검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날 임 전 실장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네, 오늘 검찰 조사에서 어떤 내용 소명하셨습니까?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체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었고요.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그래서 히든카드는 총선 이후가 아니냐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장혜철 평론가님, 황운하 전 청장이 이제 조만간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야권 일각에서는 수사 지휘부 다 교체된 다음에 그걸 기다린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던데요. 사실 황운하 전 청장은 과거에도 공개적으로 4일 이후에 조사를 받겠다고 말을 했어요. 또 일부에서는 총선 이후에 조사받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한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번 주쯤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월 3일 오늘부로 해당 수사의 지휘부가 전격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휘부 입장에서는 과거의 기록도 또 살펴봐야 되고 어쨌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의견과 달리 반대로 임명한 신임 지휘부이기 때문에 지금 어수선한 상황에서 조사를 받는 게 본인에게 주어진 혐의를 소명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황 전 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민주당 후보 검증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똑같은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보류 판정이 나오고 있어요. 같이 기소가 됐는데 누구는 보류를 받고 누구는 적격 판정을 받은 상황.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수사지휘부가 교체되자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 상황. 민주당도 그렇고 황 전 천장 본인도 그렇고 어떻게 이 중요 사건에 기소까지 된 분인데 이토록 여유롭게 검찰 수사를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일정 시점 이후에 마치 수사지휘부가 교체될 것을 알았다는 듯이 받겠다고 하고 정당에서는 제1여당에서는 이분이 기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후보로 나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적격 판정을 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은 황 전 청장이 울산 청장일 때 지금 정부 여당을 많이 수사로 도와줬기 때문에 그 대가성 공천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모든 상황들이 그 의혹에 하나둘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 제외하고 황운하 전 청장이나 박형철 전 비서관 모두 재판에 넘겨졌죠. 그러고 보니까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 공소장이 언제 공개가 될까 참 주목을 했었었는데 공개가 될까. 선거 개입 의혹의 주요 피의자들의 일괄 기소가 된 지 나흘이 넘도록 공소장이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글쎄요. 여기 화면에 보는 것처럼 대검찰청은 분명히 법무부에 지난주 목요일에 공소장을 넘겼는데 왜 언론을 통해 공개되지 않는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피해 사실 공표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기소 이후에 피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공소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근데 검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어요. 예전같이 검찰이 이게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전문공보원제가 도입됐지만 그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일하게 기소장을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볼 수 있는 게 국회의원들입니다. 즉 국회 법사위 위원들이 이걸 갖다가 이제 검찰에 요구를 하면 검찰에서는 법무부를 통해서 국회에 제출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7월 1월 8일 날 인사에 대해서 법무부 이 국회 법사위가 윤 총장한테 입장이 뭐냐를 물었어요. 윤 총장이 그 입장을 만들어서 법무부로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10며칠 동안 전달하진 않았어요, 법무부가. 뒤늦게 며칠 전에야, 뒤늦게야 이제야 전달을 했습니다. 예. 왜 그렇겠습니까? 결국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기사를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에 것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13명에 대한 기소를 했는데 그럼 기소장을 우리가 봐야지만이 무슨 혐의인지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법무부가 저걸 잡고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법무부는 뭔가 이렇게 만드는 조직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전달하는 조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들이 지금 이거를 통제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왜냐하면 거의 70페이지 가까운 공소장에 수사 청탁이나 이 경찰 하달 과정 그리고 교통정리를 시도했다는
검찰의 시각이 여기 고스란히 담겼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 공소장이 공개되면 꽤 많은 이제 비중을 달아서 이제 저희가 보도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럼 결국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만약 이런 보도가 계속되면 네. 법무부도 또 바로 또 공소장 공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약간 언론에 떠밀려서 공소장을 공개하는 꼴이 되면 네. 조금 더 시간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이걸 저는 앞서 이현종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왜 이걸 움켜쥐고 있을까? 저는 그냥 주기 싫어서 부담돼서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냐면 이게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오픈하면 되는 거지. 왜냐면 이게 언론사 취재도 안 했고 국회에서 요청을 한 자료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제 제목에 방어논리 만드나 이렇게 제목이 달았는데 저게 사실은 이제 아침 조간신문에 저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법조계 인사들이 법무부가 피의자들을 위해서 방어놀이를 만들어라고 안 주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근데 사실 저도 그것도 납득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방어놀이를 만들려면 피의자의 피고인들 변호인을 만들지 법무부가 그걸 대체 왜 만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냥 오픈하고 법무부는 그냥 모르는 척하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저는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그래서 이거 진짜 주기 싫어서 그러나? 언론에 보도되는 게 부담돼서 그러나? 라는 억지가 아닌 억지게 자꾸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합리적으로 왜 이걸 지금 움켜쥐고 풀어지지 않는지를 납득이 안 되니까요. 이런 공소장을 포함해서요. 사실 선거 개입 의혹 검찰 수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오늘 다시 한번 새로 부임한 검찰 간부들을 향해서 선거 범죄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요청을 언론사에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과거 청문회 때 목소리 잠깐 듣고 올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정치에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출마를 하라는 얘기를 간곡하게 했는데 거절을 했고 그분이 야인이라고는 하지만 정치권에 연계되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과거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정치 권유를 했었을 때 해명 목소리 들어봤고요. 김상혜 평론가님. 네.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이 그래픽을 똑같이 썼었는데 윤석열 총장은 이거 말고 자기 것 좀 지워달라라고 얘기했는데 네. 글쎄요. 뭐 적절하다 혹은 당연히 검찰이 정치 중립을 지켜야 된다. 뭐 반대급부다. 여러 가지 말들이 났습니다. 당연히 저는 빠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여론조사는요.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냐면 조국 전 장관이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조국 장관과 조국 장관을 중심으로 한 갈등에서 비롯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해 9월에 이미 당시의 현직 장관이죠. 조국 전 장관을 대선 후보로 놓고 여론조사를 했었어요. 예. 이 갈등 때문에 한 거예요. 그때 조국 전 장관이 13%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도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다른 장관도 아니고 현직 법무부 장관을 이렇게 놓고서 여론조사를 하면 이슈를 정치화시키는 것이니까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고요. 예. 그 연장선상으로 지금 현직 검찰총장을 놓고서 대선 후보 지지율을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더더욱이 예. 그러니까 공소와 기소를 책임지는 검찰총장을 거기다 넣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기성 정치권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걸 보고. 왜? 이미 발표가 된 거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요. 지금 이 10.8%는요. 조국 전 장관이 얻었던 13%와 전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지지 기반이나 조직화가 돼 있는 것이 아닌 상태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이게. 그리고 기반을 하고 있는 게 무당층과 중도층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을 굳이 하자면 윤석열 총장이 여당 내에 야당 후보가 되거나 야당 후보가 되면은 여당의 지지 후보를 끌어들이고 야당에 조직화된 야당 지지자들을 끌어들이게 되면 이거보다도 훨씬 급부상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냐?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중도층이 33%까지 늘어났다는 것에서 잘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일은 대권 여론조사에서 빼달라 윤석열 총장의 얘기 그리고 정치권도 좀 반성해야 된다라는 김상혜 평론가님 분석까지 만나봤습니다.